전해드렸듯이 일본은 이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주장인지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 주장은 궤변으로 보입니다. 2006년에 우리 대법원 기억인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주권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민사재판권의 면제는 되지 않는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가 일본의 한 기업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가 주권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년 전에 일본 법원은 모든 사안이 다 주권 면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자신들도 일부 폐기한 걸 위안부 문제에 들고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시성노예가 합법적인 주권 행사인 나라 없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절대 규범입니다. 절대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권 행사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 역시 정당한 겁니다.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일본 법원이 했던 판결, 그 판결의 내용이 오늘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주권 면제 예외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19세기에나 망고불변의 원칙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특히 두 차례 세계대전 겪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절대적인 면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일본은 19세기에나 통용되던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배상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끝까지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험난하지만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한국 안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찾아내는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피해자 측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아직 길은 더 남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우리가 늘 외쳤던 겁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오늘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